입력이 안 돼서 조금 도움 받으려고 하는데 둘 다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. 네. 그리고 저는 이미 제가 할 얘기를 우리 정말 똑 떨어진 우리 파트너 사장님 두 분이 다 했기 때문에 그냥 제 마음속 같으면 미투 하고만 들어갔으면 좋겠는데 그죠? 제가 또 나름 조금 또 뭐 할 얘기가 있다라고 하면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. 오늘 저 스피치 한다고 혹시 소문 들어서 이렇게 막 채우신 거죠? 네. 근데 좀 실망을 할 수도 있습니다. 왜냐하면 제가 말 주변이 없어갖고요. 남들이 보면 엄청 말 잘한다고 했는데 목소리만 크고 사실은 잘 조합이 된 얘기를 잘 못해요. 그래서 듣는 분들이 알아서 좀 잘 들어주시면 네, 감사합니다. 네네네. 그래서 죄송한 오늘 선물지 안 갖고 왔습니다. 네네. 다음에 또 제가 여유가 있으면 그지? 저는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사실은 포라이프를 알기 전과 알고 난 후에 일들을 제가 좀 말씀드릴 거고요. 그리고 포라이프의 어떤 가치와 그 다음에 경제와 그 다음에 자유 이 세 가지가 어디서 제가 포라이프 알기 전에는 이 하나하나가 다 가치 있는 데는 못 느꼈거든요. 저는 사실 제가 말씀을 드리면 저는 이제 식당도 운영했었고요. 젊은 날에 제가 책 대여점을 했었어요. 좀 크게 했었거든요. 하고 돈도 엄청 벌었어요. 그리고 난 이후에 제가 음식에 약간 소질이 있다라는 이유로 제 타에 의해서 식당을 운영을 한 5년 했습니다. 장사 잘했거든요. 그리고 우연한 기회에 제가 또 직장에 제가 영양사로서 한 9년, 한 10년 가까이 근무를 했어요. 그러면 제가 자영업도 했잖아요. 그리고 직장도 다녀봤고 포라이프를 하면서 제가 뭘 느꼈냐 하면 그 노동의 어떤 한계를 느낀 거죠. 지금 제가 나이가 지금 이제 한 70을 바라보고 있거든요. 근데 제가 그 책 대여점 운영했을 때도 상사는 너무 잘했지만 그 시간이 없어서 자유로운 생활이 없었어요. 그 매여 있기 때문에. 그 다음에 음식점을 할 때는 장사는 너무 잘 됐지만 제가 몸이 너무 힘들었어요. 그래서 얻은 게 뭐였냐면 이제 허리 척추를 다치게 된 거죠. 그래서 하반신 마비 99%를 가지고 제가 대수술을 하게 되면서 가지고 얻은 게 뭐냐 하면 장애 등급 5급을 이제 받았죠. 제 지금 뭐 서울 같은 데 가면 제 버스비 안 됩니다. 뭐 이렇게 지하철 그죠? 타면 사람들이 무인승차를 예전에는 사람들이 표를 줬거든요. 근데 멀쩡하니까 저 사람이 정말 장애 그런 걸 가지고 있을까? 뭐 이렇게 저를 한번 훑어보는 그런 경험도 했었고, 예. 지금은 또 이제 제가 원래 그 전쟁 때 큰 사고를 당해가지고 그 차에 대한 공포심 때문에 운전을 못해요. 아예 따기 싫더라고요. 하다 보니까 지금은 네트워크를 하라서 그런지 몰라도 우리 딸 차를 얻어 타면 장애 주차장에 이렇게 차를 댑니다. 그래서 좋은 점도 있더라고요. 농담입니다. 그래서 이제 제가 제가 60이 넘었지만 사실은 제 인생이 그렇게 순조롭지는 않더라고요. 거슬러 올라가면 2002년도에 제가 아까 말씀드린 척추를 다쳐갖고 장애 등급을 받으면서 그 해 말에 이제 우리 딸 하나밖에 없는 딸이 희귀 난치성 질환이라고 진단을 받았어요. 5년밖에 못 산다 하더라고요. 근데 제가 그때 이렇게 기절도 하고 뭐 이렇게 뭐 정신이 잃어서 이렇게 했지만 그때 어떤 생각이 드냐 하면 지금 너무 과학이 발달되고 그죠? 막 뭐 우주 가는 것도 뭐 여행 삼아 가고 하는데 그때 제가 뭘 믿었냐 하면요 엄청 금방 짓죠. 이 세상에 못 고치는 병은 없다. 뭐 현대의학이 안 되면 그래도 뭐 그죠? 뭐 우리가 지금은 자연의학이지만 그때 자연의학을 하면 안 되고 민간요법이라도 힘을 빌려야 되지 않겠네 해서 그때 제가 좀 가진 돈이 있었기 때문에 물불을 가리지 않고 제가 이제 했어요. 근데 본인은 정말 뭐 엄청난 고통에 있었지만 엄마가
아이를 살리고자 하는 힘이 너무 이제 강하다 보니까 본인은 엄청난 고통을 겪었겠죠. 그러면서 5년밖에 못 산다는 아이를 일단은 10년을 생명을 이렇게 붙들고 있으면서 진짜 몸은 나무 토막처럼 하고 있고 가정이 완전히 이제 다 피폐한 삶이 됐죠. 제가 이제 뭐 돈을 많이 벌어놨다 하더라도 뭐 수억을 갖고 있지는 않았을 거잖아요. 그 돈을 다 쓰면서 이제 경제에 이제 위기가 오고 남편과의 갈등 이런 것들이 있으면서 제가 이제 마지막 이제 마음 먹었던 게 죽어야 되겠다. 이제는 뭐 돈도 없고 이래서 이제 많은 고통을 겪었어요. 제가 뭐 지나가는 과거는 이제 말 안 하고 싶거든요. 사실은 하는데 내가 왜 이 보람을 만나게 됐는가를 말을 하다 보면 짧게도 이 얘기를 또 해야 되겠더라고요. 그런 위기에 있을 때 이제 제가 행운의 제비를 만났습니다. 제비가 뭔가요? 우리가 기억 속에 남는 게 박씨를 물어다 주잖아요. 근데 지금 생각하면 그 박씨가 정말 내 삶의 인생을 바꿔줄 수 있는 정보를 갖다 줄 수 있는 분을 만나게 된 거죠. 재기아 사장님이라고 있어요. 정말 똑똑하게 이쁘잖아요. 네. 그분 친동생이 앞에 계시는데 그분도 그 박씨를 귀하게 안 여겼다 하더라고요. 그러니까 저도 사실은 뭐 떳떳해요. 지금 자매도 안 믿는데 내가 믿었을까? 저는 돈을 5억 썼는데 그죠? 안 믿었어요. 저는. 왜냐하면 그 전에 이미 제가 지청에 단원서를 내고 우리 아이를 살리고 싶다고 아이가 죽지도 않았는데 죽으면 받을 수 있는 부주를 미리 땡겼었거든요. 기가 막힌 이런 일들이 있기 때문에 제한테 주기세포를 보냈을 때 마지막으로 이 아이를 살리고자 하는 마음이 아니라 이 아이를 떠나보내도 후회를 하지 않기 위해서 제가 그렇게 일단 했단 말이죠. 근데 17만 원의 트랜스펙트에 대한 정보를 받았을 때 제가 믿었을까요? 저 안 믿었죠. 근데 아까 연하 사장님 얘기 듣고 내가 정말 깜짝 놀란 게 아까 전화가 왔을 때 거절하지 마라. 제가 엄청 그 마음에 와닿았어요. 그 부분이. 왜냐하면 저는 안 믿었지만 저는 인생에 그때 이미 내가 나이가 50이 넘었기 때문에 많은 때가 찌들고 경제적으로 피폐한 삶을 살기 때문에 저는 안 믿었지만 그래도 본인은 살려고 하는 의지가 있었던지 그걸 받아들여서 그거를 트랜스펙트라는 면역 조절 아까 들어보셨죠? 이 면역이라는 게 밸런스가 맞아야 내 몸이 건강해진다는 걸 가지고 간호학과를 공부한 우리 딸이 그거를 알아보고 나한테 요구를 했어요. 사달라고. 안 믿었지만 딸이 먹는다고 하니까 그래서 그의 결과가 지금 저에게 보상이라는 그를 저한테 안겨주더라고요. 네, 뭐 25% 오늘 처음 오신 분들은 그 25% 현금 물건을 내가 이 제품을 신뢰를 하고 내가 제품 주문을 했어요. 상담을 받고 내 몸에 도움이 되겠다 해서 그 물건이 오기 전에 이미 이렇게 광고 수익으로 이렇게 전달이 되는 그런 아주 25%의 아주 기가 막힌 제도가 있는데 그거는 이제 오늘 초대하신 분들한테 얘기를 들으면 깜짝 놀랄 일이 이건 내가 혼자 먹어서는 안 되겠고 정말 우리 가족이 다 먹어야 되고 그리고 또 앞에 저 나이 많은 분은 5억을 쓰고 이 제품을 만났다는데 나는 돈 한 푼도 안 쓰고 내 건강을 지켜야 되겠다라는 그런 이제 오늘 공감대를 얻고 가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. 그렇게 살다 보니까 제가 아까 여행 얘기했잖아요. 연하 사장님 말이 좀 옆으로 가는데 그렇게 피폐한 삶을 살다 보니까 제가 나이가 60이 될 때까지 제주도를 한 번 못 가고 여행을 한 적이 없어요. 그런데 제가 프레플 먹고 우리 딸이 좋아지면서 저도 먹고 또 제가 먹은 걸 가지고 자랑을 했더니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 보상이 통장으로 들어오면서 사실 제가 이 제품을 안 지가 9년 됐거든요. 9년 되면서 제가 8년차 이 일을 하고 있는데 뭐 동남아는 개모임 중에서 자주 간다 하더라고요. 뭐 제주도는 요즘은 해외여행이라고 할 수 없잖아요. 저는 미국을 5번 갔다 왔어요. 이제 미국은 안 가고 싶어요 진짜. 근데 제가 밖에 나가서 하는 얘기들이에요. 제가 이 일을 하다 보니까 저희 딸 덕분에 영국도 갔다 왔어요. 아일랜드 들어보셨나요? 저는 아일랜드 들어봤지만 사실은 별로 기억이 없는 나라거든요. 뭐 그런 나라도 갔다 오고 뭐 최고급에 있는 오일을 받아가면서 제가 뭐
뭐 미국의 백악관이라든가 한국의 청와대 직원이 아니잖아요. 그런데도 정말 멋진 분들이 저를 호위해가면서 정말 이렇게 이런 데를 다 누리고 왔거든요. 제가 그 노동의 한계를 느낄 때 어떤 느낌을 받냐면 저는 이 일을 부업으로 시작했어요. 제가 부업을 하다 보니까 제 파트너들이 다 부업하시는 분들이 나오더라고요. 어쩜 보면 그게 더 장점이 될 수 있어요. 부업이. 왜냐하면 내가 전업에 대한 안정성을 가지고 있으면서 일을 하다 보면 이 부업이 어느 날 대화가 이게 본업의 한계를 넘어서거든요. 제가 어떤 일을 했냐면 두 가지 일을 했었어요. 제가 이제 직장을 다니고 그 다음에 제가 부업으로 제가 이제 국민은행 지점장 밥을 했어요. 이제 시간이 너무 많다 보니까. 그러다 보니까 한 달에 제가 수입이 월 한 400만 원 정도를 받는데 이 일을 하다 보니까 나도 모르게 제가 부업의 이 수입이 전업을 뛰어넘는 걸 내가 느꼈어요. 그리고 전업이 내가 어떤 내 개인에 의해서 그만두는 게 아니라 회사가 세월에 인해서 이제 이렇게 이제 파업을 하다 보니까 저는 전혀 내 회사가 무너져서 출근을 하지 않는 개념을 모르고 지나갔어요. 그리고 그때 더 중요한 걸 느꼈다는 건 직장이라는 것은요, 내가 출근을 해야 돈이 나오잖아요. 근데 그 출근을 하지 않아도 지금 코로나 때문에 저 더 큰 비전을 바꾸고 있는 거거든요. 계속 매출이 늘면서 통장에 돈이 줄어들지 않고 제가 매주 매일 똑같은 시간에 출근하지 않아도 되고 그리고 상사의 눈치를 안 봐도 되고 제가 그 영양사 일을 할 때 한 달에 1,100만 원을 제가 썼어요. 그 학원을 위해서. 근데 그 돈을 쓸 때마다 이 돈이 과연 오너가 잘 쓰고 있다고 생각할까? 아니면 이 영양사가 돈을 쓸데없이 쓰고 있다고 생각할까? 그 조라심을 늘 가지고 있었어요. 결제 받을 때마다. 근데 그 눈치 안 봐도 돼요. 왜냐면 저는 100점 내 것만 먹으면 되거든요. 내 것만 먹고 나 똑같이 먹고 이래 젊어지고 예뻐지고 건강해지고 내가 이렇게 경제적인 안정적인 삶을 살 수 있다고 자랑하면 똑같은 나 같은 사람이 복제가 되거든요. 그래서 눈치 볼 일이 없다고. 제가 사람들이 물으면 이렇게 말해요. 사장님은 아니 나보고 니는 뭐 꿈이 뭔데 이렇게 물어보면 사실 저 꿈이라는 단어를 별로 꾸본 적이 없어요. 왜냐면 꿈은 저는 원래 어떤 사람은 뭐 밤에 잘 때 뭐 어머 꿈을 꾼대요. 이렇게까지 꿈을 꾼대요. 그 사람 우리 집에 같이 있는 사람이거든요. 여기 앉아 있어요. 근데 저는 밤에 꿈도 잘 안 꿔. 그리고 인생에 어떤 뭐 비전, 저 비전이라는 얘기를 포레바 들어봤지 사실 그 전에 비전 잘 몰랐어요. 원래 무식해서 그러는가 나한테 비전 얘기하는 사람이 없더라고요. 근데 비전을 내가 딱 들어가 봤더니 비전의 단어가 뭐 보이지 않는 것을 나는 미리 보고 설계해 나간다고 하는데 저는 그거보다가는 비전이 가장 적합한 게 바로 네트워크인데 그 네트워크가 어떤 거냐 하면 지혜를 잘 활용을 해서 부를 쌓아라 이런 글이 있더라고요. 나 깜짝 놀랐어요. 이거 엄청 중요하잖아요. 우리가 네트워크는 인간관계 일이잖아요. 사람과 사람이 만나는데 저는 사실 내가 알고 있는 사람 10명도 안 되거든요. 그런데 지금 여기 앉아있는 김유숙 사장님 진짜 이쁜 사장님. 그 박인하 사장님은 진짜 생각지도 못한 더 이쁜 사장님이잖아요. 더 이뻐 이거 하나면 안 됩니다. 그런 새로운 분들을 계속 제가 만나는 게 그게 비전이더라고요. 내가 알고 있지 않는 사람, 그 위에 있는 사람을 내가 아는 사람을 통해서 계속 모르는 사람들이 내가 알게 되는 사람. 그래서 저는 정말 이 네트워크 사업이 사실은 그전에 정말 몰랐지만 제가 앞으로 꿈을 꿀 수 있는 이 사업이 네트워크 사업이라는 걸 알게 됐고 예전에 뭐 우리 조카가 다단계에 빠져갖고 제가 6년을 키워서 그 항공 기내 공장에 넣었더니 비행기 회사 넣었더니 다단계에 빠져갖고 3개월 동안 버는 돈을 톡 터졌고 거지가 되돌았다는 거라서 다단계 별로 안 좋아했는데 지금은 제가 다단계와 네트워크를 확실히 구분할 줄 알 수 있는 그런 사업가로 변해가고 있고요. 또 한 가지 네트워크 사업은 그리고 특히 토라이프 사업은 제가 이렇게 생각을 해요. 제가 원래 마음이 넉넉한 사람이 아니었거든요. 근데 저는 제 것만 아는 사람이었어요. 근데
저는 땡도 어떤 또 말하고 다녔냐 하면 이게 마음이 좁다 보니까 사람들에게 저는 돈복도 없고 그 다음에 남편복도 없고 근데 자식복도 없네. 자식이 아파. 건강하지 못해서. 근데 정말 어떻게 체육관에 가서 헬스하고 내가 이렇게 러닝머신 하고 나 혼자 생각하다 보면 이 세 가지 복도 지지대 없는 사람이 다다. 불쌍한 사람인 거예요. 그리고 차를 타고 지나가다 보면 겨울에 또는 여름에 할머니들이 콩나물씨를 하나 놔놓고 콩나물 팔고 있으면 아, 저 사람이 내 노후에 내 그림이라는 걸 생각했거든요. 근데 제가 포라이프 회사를 알고 포라이프 제품을 먹고 제가 원래 66세 나이를 가지고 있으면서 어떤 생각을 했냐면 제가 어제 저녁에 내가 내일 가서 내가 어떤 얘기를 해드릴까라고 해서 내가 사진을 내가 들춰봤거든요. 이 앨범에 들어있는 사진을 봤는데 9년 전에 얼굴이 지금 제 얼굴 보다가 더 늙었던 거예요. 머리 아시죠? 지러시 파마 뭐 해가지고 파마 해갖고 자기 나 딸이 엄청 제가 조쟁이였거든요. 온갖 멋을 다 내고 다니는 사람이었어요. 근데 보니까 막상 옷은 이쁘게 입을 망정 얼굴은 더 늙어져 있더라는 거죠. 근데 제가 9년 전이나 9년 후나 제가 크게 변한 게 없다라는 거. 그래서 지금 제가 저희 나이 또래 있는 사람들한테 가면 돈복도 없고 그죠? 남편복도 없고 또 자식복도 없더라. 그 수 거짓말이더라. 내가 하는 말이. 그건 다 나의 과거형이다. 나는 지금 누구보다도 돈복이 있고 남편 복도 있더라고요. 그렇게 믿던 남편이 지금은 설거지 해주죠. 빨래 다 널어주죠. 청소 다 해주죠. 남들이 가면 돈 좀 벌어온다고 밥 차려라. 뭐 어디 가면 늦게 온다라고 하면서 불나게 가더라고요. 저 안 들어갑니다. 왜 들어갑니까 제가. 맞아요. 그래 보면 물론 우리 남편이 좋아서 그렇겠지만 제가 어떤 인연들이 있습니까? 저는 제가 자랑할 거 아무것도 없지만 저는 포라이프라는 거대한 산이 제 어깨를 받쳐주고 있기 때문에 그 포라이프 회사가 너무나 정직한 회사고요. 그 정직한 회사에서 만들어내는 이 트랜스펙트 있잖아요. 이거 그냥 드셔주면 돼요. 그러면 늙지 않고요. 아름답고 그 다음에 진짜 경제적으로 부를 갖다 줄 수 있고 저처럼 평범한 게 꿈이라고 외치던 사람이 저 이제 평범하지 않습니다. 저는 연하 사장님처럼 막 그렇게 전 세계를 누비잖아요. 그 연하 사장님 따라다니면서 제가 돈 다 쓰고 싶어요. 가족한테 하면서 정말 그리고 저에게 그동안에 보상받지 못한 내 몸 보상받지 못한 내 정신 뭐 전부 다 저한테 보상하고 싶거든요. 왜냐하면 저 너무 힘들게 살았고 힘들게 또 병마와 이겨낸다고 나름 나 엄마 노릇하기 위해서 엄청나게 일을 많이 썼거든요. 저에게 많은 보상하고 싶고 제가 예전에 막 돈이 없어서 아니면 건강 때문에 자살하고 싶다는 그런 사람을 만나면 제 온 힘을 다해서 외칩니다. 저랑 비슷해요. 그래서 사실은 제가 또 사람을 많이 만나고 여기는 지금 파트너 사장님도 계시고 뭐 또 스폰서님도 계시고 형제라는 사람 있잖아요. 근데 새로운 사람을 만날 때 설렘도 있는데 사실은 또 이 네트워크가 그렇게 또 뭐 100%가 또 막 이렇게 순탄하진 않잖아요. 우리가 강의를 할 때 파도가 치고 있듯이 18년도 제가 12월 달은 잊을 수 없는 나의 개인적인 일이 있어요. 너무너무 힘들었어요 그때. 근데 제가 그때 딱 떠오른 내가 어떤 그 뭘 하나 봤는데 그 글귀가 나를 이 자리에 있게끔 만들었거든요. 제가 이제 그걸 하면 나를 넘어서야 내가 이곳에 있고 그 다음에 나를 이겨내야 그곳에 갈 수 있다라고 하더라고요. 근데 그거를 제가 밤에 잠이 안 오면 그걸 계속 썼어요. 나를 이겨내야 된다. 나를 넘어서야 된다라는 말을. 그렇게 하면서 제가 그 고비를 넘겼거든요. 넘기고 나니까 또 그로 인해서 얻는 것도 되게 많고요. 또 내가 앞으로 살아갈 수 있을 때 똑같은 실수, 똑같은 어떤 믿음, 똑같은 그런 걸 하지 않아야 되겠다는 그런 자신감이 생기면서
앞으로 형제라는 사장님들이나 또는 또 제 파트너 또 저에게 보석 같은 박씨를 물어주는 저 스폰서님들한테 좀 더 잘해야 되겠다는 이런 새로운 마음을 또 이렇게 또 가지는 계기가 됐습니다. 마지막으로 제가 늘 저는 이제 잘 때 제가 이제 침대에 잠을 자면서 이걸 생각하거든요. 어떻게 이제 그 생각을 하고 삽니다. 그 우리 스폰서님이 한 집에 살잖아요. 뭐 잠이 떨어져 살기도 하고 또 같이 살기도 하는데 늘 나한테 해주는 말이 있어요. 딸이지만 나한테 굉장히 이제 뭐 제가 약간 마음속에 어떤 데 보면 내 딸이지만 참 내가 많이 우리 딸한테 배워야 되겠다는 말이 있어요. 절대로 부정적인 생각을 하지 마라. 그리고 절대로 험담을 하지 마라. 그리고 맞장구를 치지 마라 라는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. 가끔씩 하다가 제가 뜨끔뜨끔할 때가 있어요. 뭐 때를 마음부터인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저는 이렇게 외치고 잡니다. 마음속으로. 제가 이거 보고 읽을게요. 어제 같은 오늘이 있으면 안 되고요. 그 다음에 오늘 같은 내일 있으면 안 된대요. 그래서 제가 이 프로젝트를 일을 하면서 기대가 되는 내일이 있잖아요. 그죠? 꼭 내일이 아니더라도 내년이 될 수 있고 후년이 될 수 있고 그거는 기약은 할 수 없지만 그래서 제가 오늘이 너무 마음이 여유롭고 행복한 것 같아요. 오늘 오신 분들 다 같은 우리 일을 같이 하시는 분들이잖아요. 여기 오늘 신규분은 3분밖에 안 오셨는데 제가 원래 66세 이렇게 큰 비전을 보고 사람들이 밖에 나가면 제 동창이나 아니면 똑같은 나이가 어떻게 코로나가 왔는데 니는 그렇게 당당할 수 있어? 나는 오히려 코로나가 더 좋아. 얼마나 금방진 말입니까? 코로나 때문에 얼마나 많은 사망을 하고 있는데 그래 궁금하면 시간 내라. 그 비결을 얘기해 줄게 라고 하면은 2가지 부류가 생겨요. 그게 뭔데 하는 사람이 있고 미쳤나 하는 사람이 있거든요. 저는 그게 뭔데라고 하는 사람에게 제 에너지를 주고 또 트랜스펙트라는 물질을 전달해 주면서 앞으로 함께 나갈 생각입니다. 너무 줄 수가 없지만 감사드립니다.